자, 이번에는 겨울의 목을 보겠습니다. 겨울의 목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 자, 역시 목한테는 화가 좋네요. 어쨌든 사계절 화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만 빼놓고 여름에는 화가 지나쳐 강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월지목, 겨울달의 지목. 나무는 방굴제지. 뭐죠? 이거는 추운 기운이, 목의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뭐랬죠? 나무가 곡지게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위에서 차가운 기운이 싹 눌러줘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그래서 바짝 밑에서 엎드려서 구불구불했죠. 이게 올라가는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 땅으로만 옆으로만 게 퍼지겠죠. 이렇게 기운들이. 그래서 이거를 방굴제지. 아까 제가 앞에서 보면서 이야기해서 방굴을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떨까. 위에서 차가운 기운이 눌러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널따랗게 깔리는 그런 정도의 기운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겨울달의 나무는 방굴제지, 그 땅에서 밑에 낮게 깔리어서 굽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욕하고자 해. 뭐다? 토다. 이 배양. 토가 많아서 배양을 하고 싶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수가 이렇게 있어요. 겨울철에는 해자축이죠. 해자축 수가 있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차가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쭉 나무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막 기어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럴 때 하고 싶은 거냐면 토가 많아서 배양을 한다. 그럼 뭐죠? 토국수로 수를 눌러주죠. 그렇죠? 수를 눌러줘서 이 수의 기운이 이 차가운 기운을 좀 눌러줄 수 있겠죠. 그래서 토가 많으면 토가 뭐요? 나무 밑에다가 뭐죠?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에다가 다시 해볼까요? 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수가 있을 때 토가 있으면 토가 수의 왕한 기운을 좀 눌러주기도 하고 극도 하고 나무가 이게 뿌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무가. 그래서 토가 많아서 이 배양해 주길 바란다. 배양 뭐죠? 키우는 거죠. 자, 여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를 그리면 되겠죠. 싫어하다. 나쁠 악자가 아니라 싫어요. 수가 수 많으면 안 되겠죠. 겨울철에 수가 계절에 차가운데 또 수가 있으면 뭐예요? 냉하죠. 수가 많으면 이 망형, 그 형체를 잃어버린다. 자, 이거는 뭐죠? 이질망자입니다. 이질망. 형체를 잃어버린다. 근데 이거를 이 망자가 아니라 이 망자로 써야 된다. 망자는 여기서 망하다 뜻이죠. 망하다. 형체가 망하였다. 형체를 잃어버렸다. 뭐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삼명통해를 근거로 이 망으로 교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오천식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겨울철에 나무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굽혀져서 기어다니는 기운으로 작용하는 거죠.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차가운 기운이. 그런데 토가 많아서 물도 좀 토국수로 재질해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서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뿌리를 좀 나무를 좀 두툼하게 이렇게 위로 뿌리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해서 키워주길 바란다. 그럴 경우는 또 겨울철인데 물이 많은 거를 싫어한다. 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많으면은 나무가 둥둥 떠다니거나 나무가 어떻게 표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의 모습이겠죠. 나무의 모습을 망가뜨린다, 망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이 삼명통일 근거로 망하게 하다, 이 망자가 맞을 수도 있겠어요. 형체를 망가뜨리다. 또는 이 망자가 잊어버린다. 그 본래 나무의 형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망자도 맞겠죠. 근데 망가뜨리다, 수가 많아서 나무 형태를 망가뜨리다. 어쨌든 여기서는 금이 있어서 파괴하는 건 아니고 수가 많아서 나무가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잊을망자나 망할망자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의미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모습을 망치게 하거나. 근데 수가 많아서 모습을 망치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수는 나무를 떼어버리지 금처럼 나무를 막 치고 자르고 하진 않잖아요. 모습을 망가뜨리진 않죠. 그래서 수의 모습을 잊게 한다. 또는 수의 모습을 망하게 한다. 뭐 크게 이것으나 저것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가 많아서 나무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이 총, 모일총자죠. 원래 뜻은. 금이 모이면, 금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금이 이렇게 많아지면, 금총 다, 금이 모여서 많아지면 불능 할 수가 없어요. 극벌, 나무를 극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금이 모여서 많아지는데 나무를 극벌, 나무를 짤 수 없다. 금금목 할 수 없다. 금이 모여서 금이 많아진데 도끼가 많아졌어요. 칼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무를 벌목할 수가 없다. 극벌할 수가 없다. 극을 하고 벌할 수가 없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조화 원형을 근거로 이 종자를 썼어요. 이 종자는 물론 이제 세로 종자도 있지만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이 종자를 쓰면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비록 많아도 이 극을 금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극벌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죠. 금이 함께 모여서 많아서 나무를 극할 수 없다. 나무를 벌할 수 없다. 간벌할 수가 없다. 요 말이나 금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간벌할 수 없다. 이 뉘앙스 차이는 좀 있죠. 오히려 의미로는 이 조화 원역의 이 종자가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의미로는. 그래서 금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극하거나 벌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금이 많다 하더라도 극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금이 많아도 뭐예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총도 맞아요. 이것도 정확히는 뭐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겨울철에 목이 있고 수가 이렇게 많은데 금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금금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으로 우리 통관용식처럼 이렇게 생생구조로 가버리죠. 그러면 이 작용을 안 해도 되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금이 많아도 오히려 수를 생해주고 수생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능극벌 금금목으로 바로 하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종자를 써도 마찬가지면 여기서 비록 뭐뭐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이거를 금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역시 금금목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종이나 총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쓰거나 저것 쓰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금생수 수생목으로 간다고 하면 역시 이런 경우는 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이제 해석에다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겨울의 금은 수로 설기를 당하여 극벌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총이나 종자나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화중견. 자, 목이 있고 수가 이렇게 겨울철에 수가 기운이 강한데 일대 화가 이렇게 떠요. 많이 뜨면은 중견. 그러면 온난유공 따뜻해지게 해줘. 차가움을 풀어주죠. 그래서 귀근 뿌리에 들어가서 부명지시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죠? 이거는 자 나무가 겨울철에 해자축 추워요. 이게 추는 뭐죠? 수가 뭐죠? 응축이라고 그랬죠. 씨앗으로 응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가 잔뜩 움츠리고 있어요. 이럴 때 화가 이렇게 둥둥 화가 와요. 화기운이 어떻게요? 풀어주죠. 물을 어떻게 해요? 데펴줘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해서 싹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 말인 것 같아요. 귀익은
뿌리로 자 화가 어떻게 해요? 화가 온난화주면 이 수가 어떻게 해요? 뿌리로 나무 뿌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수생목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으면 다시 뭐예요? 싹이 나게 해주는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겨울철이 끝나고 봄의 계절로 돌아갈 때쯤 그 말이겠죠.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 목에 병이 생기면 목에 병은 어찌 안자겠죠. 어찌 능 보조 이거를 보조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태어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뿌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겨울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나무로 그 기운이 뿌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봄을 계절하는 시기에 나무가 병이 들었으면 어찌 나무를 다시 봄이 돼서 새싹을 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목이 병들었는데 어찌 안짜죠. 어찌 능히 도와서 조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귀근 부명지시는 겨울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 이럴 때는 모름지기 기 끓한다 사절지지 그쵸. 이럴 때는 사절로 가면 안 되겠죠. 더 움츠러드니까. 이럴 때는 다만지 생황지방 생하고 왕안지에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죠? 남방이겠죠. 남방, 동남방. 요거는 북서겠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절제가 되겠죠. 금수니까. 서가 뭐죠? 서쪽이 금이고 북쪽이 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이 화고 동은 뭐죠?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방향. 목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에요. 행운의 방향이 남동 방향이 좋고 북서 방향은 끓여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가뜩이나 지금 추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4 각주를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사절지인 신유운은 서쪽이죠. 끓여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생황지인 인묘 동운이죠. 동쪽 인묘운으로 가야 자신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 마땅하다고 한다. 김낙보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남동은 동남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지가 동남이고 사절지가 서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월 목기. 자, 동월 겨울달에 목의 기운은 고고 마를 꽃자예요. 메말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고는 초목이 말라 물기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겨울철의 나무의 기는 메말라 있어서 가장 마땅한 것은 화를 쓰는 것이다. 메말라 있으니까 화를 쓰면 안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실은 메말라 있어도 뭐죠? 수기를 빨아들였는데 수가 얼어 있어요. 얼어 있기 때문에 수를 일단 녹여야 돼. 찬물로. 그래서 얼음. 예컨대 물이 얼어 있으면은 얼음이라고 보면 되죠. 얼음에 있는 이 물을 목이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빨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야겠죠. 그래서 얼음을 일단 화로 녹여야 돼요. 겨울철에 얼어 있는 그 얼음을 화로 녹여 주어서 미지근한 물로 만들어야 수생목으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마땅한 것은 화를 쓰는 것이다. 이건보다 기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기후를 조화롭게 하다. 그래서 공이 이루어진다. 반생, 오히려 생이 된다. 그 말이죠. 오히려 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가 이게 있는데 뭐죠? 차가운 수란 말이죠. 얼어있는 수. 이 차가운 수인데 여기에 또 수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된다? 수를 눌러주는 뭐죠? 토죠. 그래서 토를 써가지고 이 제수 물을 눌러준다는 거죠.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그 뭐죠? 모래주머니잖아요. 모래주머니에다 뭐 흙을 넣잖아요. 그래서 흙으로서 만들죠.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흙을 갖다가 포크레인 이용해서 물을 막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토를 이용해서 이 제수 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뭐죠? 우리가 옛날에 치수라고 그러죠. 치수 관계 사업 다 이런 게 뭐예요? 토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수위 따라서 이 마땅하다가 뭐죠? 따를 숫자니까 따라서 마땅해. 뭐가 배합하는 게 따라서 마땅하다. 그러니까 배합이 따라서 마땅하다. 어떨 때? 금과 수가 비소이하라. 금과 수는 보다 여기에 마땅하지 않다. 금은 뭐죠? 차가워 있는 나무, 짠뜩이나 얼어 있는 나무인데 와서 금이 와서 깝죽대요. 금목으로 치겠다고. 그렇죠? 메말라 있는 나무잖아요. 금이 와서 쳐요. 목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죠. 또 수가 왔어요. 수가 봄나무예요. 얼어 있는 수,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소유하라. 마땅한 바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마땅한 바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토를 써가지고 토를 써서 이 수를 제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더욱이, 마땅하다. 동남. 자, 앞에서 얘기했죠. 동남 생황지방. 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좋겠죠. 얼어있는 거기 때문에 목은 뭐죠? 동이고 화는 남이잖아요. 그래서 남동 방향 또는 동남 방향 생황지방으로 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했어요. 그 방향, 그 운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운으로 가는 게 좋다. 절대적으로 꺼리는 것은 서북은 뭐죠? 서는 뭐죠? 금이고 북은 뭐죠? 수죠. 그래서 금수 방향 서북지 방향은 사절의 지라서 뭐다? 절대적으로 꺼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북 방향은 절대적으로 꺼린다. 금수 방향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겨울의 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